네, 필살기 고수외전 전문가분들이 엄선한 관심 업종과 그 업종 내에 관심주 2개씩 토픽 2가지가 오늘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선정하신 그 업종 과연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조선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호재성, 기대감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10년 만에 공모체 발행에 나섰고요. 3천억 원 규모의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HD현대, 하나오션 보니까 하반기 회사채 발행에서 완판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조선주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조선업계는 이제 최근 슈퍼사이클 지니까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급속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각 조선 시사의 이제 공모채 및 회사채 발행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0년 만에 공모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최대 3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황의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하반기에 진행된 회사채 발행에서 연이어 완판을 또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는 투자자들이 조선산업의 미래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조선 3사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계속해서 더 쌓아가는 배경엔 역시나 실적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장밋빛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조선 3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가 훌쩍 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한다면 100%가 넘게 증가한 수치예요. 실적 이야기도 좀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선 3사가 이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배경에는 압도적인 실적 개선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조선업계의 이제 본격적인 슈퍼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 7,7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가 성장을 했고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실적 호조는 단순히 매출 증가가 아니라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보면 이제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수익성 높은 선박건조가 본격화되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과거 이제 너무 안 좋았을 때 조선산업이 저가 물량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크를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때 받은 저가 수주 물량을 거의 대부분 소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통해서 원가 부담을 확실하게 낮췄고요. 현재 이제 조선 3사는 이제 수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조선업의 이제 펀더멘탈 강화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조선업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눈높이랄까요? 이런 기대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이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고요. 여기에 또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감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약간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최근 이제 조선업계가 이제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이제 기대와 함께 한미 조선 협력 이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현재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도 약간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미국 조선업은 이제 상선 분야에서는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을 했고요.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이 시장에 진출해서 새로운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은 아마 이 조선 산업에서 이제 조선 3사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요. 네네. 미국은 이제 한국의 숙련된 조선 기술 인력과 생산 노하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이제 미국의 이제 방산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구조고요. 특히 이제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 인수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존스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미국의 법률적 장벽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존스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함 같은 경우는 미국 국내에서만 생산해야 되거든요.
약간 해외에서 생산해서는 이제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비자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갖고 인력 및 이제 한국 기술 인력이 이제 미국에 파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자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최근 이제 한국인 근로자의 구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여론이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기술 인력 파견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나 세부 실행 계획이 명확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협력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약간 미지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조선협력은 한국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기대감과 함께 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또 선행되어야만 이런 이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자, 마스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일단 뭐 미국의 발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또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형 조선사에 집중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더 작은 쪽으로 중소사들 쪽으로도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된다면 뭐 기자재 쪽 예. 그쪽 관련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조선 업종보다 이제 중소 조선사 기자재 쪽을 훨씬 더 유망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예.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조선업이 구체화되게 되면은요,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까지 크게 온기가 펼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함정이 이제 MRO 이른바 이제 유지보수 정비죠. 유지보수 정비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대형 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좀 이 캐파가 작다고나 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소 조선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이제 대형 선박에 대해서 짧고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중소 업체, 중소 조선 기자재 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수혜가 돌아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하나오션이 수주한 미 해군 함정 MRO 물량이 중소 조선소가 하청받아서 수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중소 조선소의 일감이 늘어나면서 선박 건조 및 수리 과정에 필수인 조선 기자재 수요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선박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망은 이제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정부가 정책적 지원과 대형 조선사, 중소 조선소 간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함께 하시는 노태성 전문가의 조선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상반기를 주도했던 뭐 조선주 두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도 뭐 남은 하반기와 그 이상까지도 기대할 여지가 충분하다 보시는지요? 네, 저도 앞서 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대형 조선주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이 더 유망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또 앞서 뭐 얘기를 뭐 다 정확하게 해주셨지만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나 이슈들을 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올라갔을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투자 전략, 조선주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안에서도 뭐 여러 업종과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또 기자재 쪽도 눈여겨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탑픽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기업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 종목 SK 오션 플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함정 MRO 시장 진출의 속도를 낸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르면 내년에 미 해군의 발주 프로젝트 참여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주로 안 보는 분들이 많고요. 상당히 의외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미 해군 함정 MRO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내 조선소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보유한 해상 플랜트 및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건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함정 건조 수리 기술력과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에 이제 기술을 갖다 함정 이 수리 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미국 현지 MRO 사업 진출을 위해서 선행 작업으로 생산 공정 개선 및 시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러한 노력은 MRO 사업의 핵심적인
핵심인 효율적인 공정 관리와 납기 준수 능력을 강화해 미국 발주처의 신뢰를 얻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협약 체결을 가시화하고 있고요. 내년 중에 미 해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미국 시장 진출이 구체화되면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추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문가님께서 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도 조선이지만 해상,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도 또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도 뭐 기대할 부분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진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기존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SK 오션플랜트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서 해상풍력 수주 잔고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대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 등 새로운 시장에서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특히 경남 고성에 조성 중인 해상풍력 특화 생산단지가 2026년 말 완공되면은 생산 능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글로벌 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다 이제 국내 정부의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치 목표가 14.3기가와트시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이 SK 오션플랜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정책적 지원이 구체화되면서 안정적인 국내 시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제 SK 오션플랜트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앞으로도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를 보다 보니까 변동성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투자자분들이 내가 과연 이 종목을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타이밍으로 좀 공략을 할 것인가 궁금하실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SK 오션플랜트가 이 변동성은 여러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해상풍력 수주 재개와 미국 MRO 시장 진출이란 두 가지 핵심 모멘텀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SK 오션플랜트의 해상풍력 수주 잔고가 수익성 높은 MRO 사업과 마주 만나면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펀더멘탈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또 이 신호가 맞습니다. 또 최근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는 SK 에코플랜트의 비주력 자산 매각 추진설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인수 지표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이슈는 기업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과는 별개라는 분석이 많고요. 매수 전략은 24,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매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로는 중장기로 45,000원을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SK 오션플랜트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송기훈 전문가의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공개하죠. 대한조선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야기가 하루 만에 7개월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예. 뭐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었던 그런 또 제도가요? 최근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월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이제 조선업계하고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주목만 받았지 주가는 전혀 안 움직였어요. 그랬어요. 예. 이는 이제 여기에 이제 기존 고객사의 재발주와 신규 고객사의 첫 발주가 동시에 이루어진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기존 고객사의 재발주는 이제 대한조선의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이제 선박을 발주했던 고객사가 다시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조선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이제 신규 조선사가 첫 발주를 낸 것은 대한조선의 선박 품질과 기술력이 해외 시장에서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는 향후 더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네. 이러한 수주 성공으로 대한조선의 재무 건전성 개선은 물론
향후 기업 가치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대한조선을 두 번째 토픽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조선사는 중형 선박을 이제 중심으로 그렇게 또 건조를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이 보니까요 수에즈막스 그리고 아프라맥스 탱커 예. 이렇게 지금 압축이 되는데 예. 다 노후선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정확히 뭔가 보셨. 교체 수요도 뒤따르겠네요. 예, 정확히 보셨어요.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이 이제 수에즈막스 및 이제 아프라막스 탱커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교체 수요가 기대되는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 동향을 보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탱커 선박들의 평균 연령이 12.8년으로 2000년대 이후에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노후선 교체 수요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 선박 운행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탱커 운임이 급등하면서 해운사들의 재무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이는 신규 선박 발주의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한조선이 전문성을 가진 중형 탱커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조선의 이제 친환경 선박 기술력은 주목할 만한 강점인데요. 최근 강화되는 환경 구제에 맞춰서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 건조 기술을 확보하여서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인 중형 탱커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서 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조선의 투자 모멘텀을 좀 더 저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덧붙여서 접근 전략, 투자 의견까지 말씀 주신다면요. 예.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상반기까지 일감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에 있고요. 이는 이제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회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반이고요. 특히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 선박이지만 수에즈막스나 아프라맥스 탱커 같은 경우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중형 조선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이 IMO의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노후 선박 교체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연료 추진 선박 기술력을 바탕으로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장했다가 잠깐 이틀 정도인가 상승했고 500 이슈로 하락해갖고 지금 최저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네네. 내년 실적 기준으로 이 대한조선의 PER 같은 경우는 약 10배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조선과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이 조선소로 HJ 중공업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 HJ 중공업 굉장히 급등하신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조선과 HJ 중공업을 비교하면은 이 지금 주가 자체가 이 HJ중공업에 대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매수 접근가는 8만 원 이하로 분할로 매집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기훈 전문가의 투자 전략, 이 조선에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